양치하는데 잇몸에서 피가 쓱 났던 적,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잇몸병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국민 질병 1위인데요. 그런데 도대체 왜 유독 40대를 기점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잇몸 때문에 고생하게 되는 걸까요? 대부분은 피곤해서 그래,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겨 짚으시겠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잇몸을 몰래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원인부터 돈 거의 안 들이고 집에서 잇몸 건강을 되찾는 비법까지 오늘 남김없이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양치하다가 피가 나는 건 우리 잇몸이 나 아파요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예요. 우리 치아를 튼튼한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잇몸은 그 집을 둘러싼 예쁜 분홍색 정원이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양치를 깨끗하게 안 하면 이 예쁜 정원에 끈적끈적한 음식물 쓰레기가 남겠죠. 나쁜 세균들은 바로 이 쓰레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정원에 쓰레기가 잔뜩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흙이 오염돼서 시들시들해지고 정원이 퉁퉁 붓고 아프기 시작할 거예요. 바로 이게 1단계 잇몸병, 치은염입니다. 흔히 잇몸 감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다행인 건 아직은 정원만 살짝 아픈 상태라는 거예요. 이때는 음식물 쓰레기만 깨끗하게 치워주면 정원은 언제든 다시 건강하고 예쁜 분홍빛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쓰레기를 계속 아주 오랫동안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에서 나온 나쁜 독이 땅속 깊숙이 파고들어서 집을 바치는 땅 자체를 무르게 만들고 녹여버리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2단계 잇몸병, 무서운 치주염입니다. 어른들이 풍치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정원을 바치는 땅, 즉 잇몸뼈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요? 살짝만 건드려도 흔들흔들 거리다가 결국엔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한 번 무너진 땅은 저절로 다시 단단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건 집에 울리는 화재 경보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화재 경보기가 시끄럽게 울리는데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입안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입니다. 먼저 집에 땅이 녹아내렸으니 당연히 집이 흔들리기 시작하겠죠. 처음엔 미세하게 흔들려서 잘 모르다가 이가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하고 느꼈을 땐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정원에 썩은 쓰레기가 가득한데 좋은 향기가 날 리가 없잖아요. 잇몸에 염증이 심해지면 양치질이나 가글로는 절대 해결 안 되는 지독한 입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또 땅이 푹 꺼지면서 집의 기초, 즉 치아의 뿌리 부분이 드러나게 돼요. 이 뿌리는 원래 바깥에 노출되면 안 되는 아주 예민한 살이라서 찬 물만 마셔도 머리가 띵할 정도로 이가 시리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돈이 배로 들게 됩니다. 나중에 흔들리는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해도 이미 땅이 다 무너져서 기둥을 세울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물은 모래사장에 건물을 지을 순 없잖아요. 결국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비싼 돈과 시간을 들여 인공뼈 이식이라는 대공사를 먼저 해야만 하죠. 세 번째, 이게 사실 가장 무서운 이야기예요. 입안의 염증은 입안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마치 오염된 독소가 택배처럼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배달되기 시작하거든요. 심한 경우 이 독소들이 심장이나 뇌혈관을 막으면서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목숨을 위협하는 병을 심화시킬 수도 있고요. 특히 당뇨병과는 서로를 계속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기도 해요. 심지어 최근에는 잇몸 세균이 뇌로 올라가 치매를 유발하거나 만성염증이 암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이제 어떡하지 겁부터 나실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양치질만 제대로 해줘도 잇몸병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칫솔질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치질을 치아 표면을 하얗게 닦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잇몸 건강을 위한 칫솔질의 진짜 목표는 치아가 아니라 치아와 잇몸 사이의 좁은 틈새예요. 빗자루로 방바닥을 세게 쓱쓱 이렇게 쓸어내시는 게 아니고요. 마치 좁은 창틀에 낀 먼지를 톡톡 털어내듯이
칫솔을 잇몸 경계에 45도 각도로 가만히 대고 제자리에서 진동을 주는 거예요. 칫솔목 끝이 잇몸과 치아 사이 틈으로 쏙 들어간다는 느낌으로요. 한 부위당 10번 정도 부드럽게 떨어주고 옆으로 치아 하나만큼 이동. 또 여기서 진동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잇몸에 자극도 덜 가고 마사지 효과까지 있어서 염증 완화에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칫솔질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틈새 전문 청소입니다. 우리가 설거지할 때 그릇에 들러붙은 음식물들을 물로만 헹군다고 떨어지지 않잖아요. 반드시 수세미로 문질러야 떨어지죠. 치아 사이에 낀 끈적한 세균 덩어리도 똑같아요. 칫솔질만으로는 절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이라는 틈새 전용 수세미를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아마 치실과 치간 칫솔 중에 뭘 써야 할지 헷갈리실 텐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 얘처럼 치아 사이가 아주 좁고 빽빽하게 붙어있는 분들이라면 치실을 쓰시면 돼요. 치실로 치아 옆면을 C자 모양으로 부드럽게 감싸서 위아래로 닦아내 주시는 거죠. 반면에 나이가 들거나 잇몸이 내려가서 치아 사이에 작은 삼각형 모양의 구멍이 보이는 분들은 그 구멍을 치간 칫솔로 청소해야만 해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절대 빡빡한 사이즈를 억지로 쓰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잇몸이 오히려 더 망가질 수 있거든요. 아주 부드럽게 들어가는 사이즈를 고르셔야 하고 치약 없이 물만 묻혀서 구멍에 넣었다 뺐다 하는 것만으로도 청소 효과는 충분합니다. 자, 그럼 잇몸병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과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겁먹지 말고 더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양치질 할 때 피가 난다고 해서 무서워서 그 부위를 피해 닦으면 원인인 세균 덩어리가 그대로 남아서 염증이 더 심해질 뿐이에요. 상처에 고름이 찼는데 아프다고 그대로 두면 상처가 더 곪는 것과 똑같죠. 피가 나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더 꼼꼼히 닦아주면 보통 일주일 안에 출혈은 자연스럽게 멈춥니다. 만약 잇몸이 너무 심하게 붓고 아파서 칫솔을 대기도 힘들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 잇몸 비상약을 사용해 볼 수 있어요. 바로 클로르헥시딘이라는 성분의 가글액인데요. 약국에서 헥사메딘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사실 수 있어요. 클로르헥시딘은 치과에서 쓰는 강력한 세균 박멸제라 응급 상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물과 1대1로 희석해서 가글하시거나 아픈 부위에 면봉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업체에서 직접 구매를 한 건데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소개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꼭 이 제품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성분 자체가 클로로헥시딘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클로로헥시딘은 절대로 매일 쓰는 가글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딱 일주일만, 길어도 2주일 이상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강력한 약인 만큼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조금 더 부드러운 방법을 원하신다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익숙한 소금물 가글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 정도를 잘 녹여서 가글해 주시면 염증 완화에 좋습니다. 단 절대 굵은 소금 알갱이로 잇몸을 문지르시면 안 돼요. 잇몸에 상처만 낼 뿐이니까요. 이렇게 집에서 열심히 관리했는데도 1, 2주가 지나도 계속 피가 나거나 잇몸이 불편하시다면 그건 음식물 쓰레기가 이미 딱딱한 돌로 변했다는 신호예요. 이 돌은 집에서 쓰는 칫솔이나 치실로는 절대 낄 수 없거든요. 이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치료가 바로 스케일링이에요. 스케일링은 치아에 단단하게 붙어서 지속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치석이라는 돌멩이들을 전문 장비를 이용해 진동으로 떼어내는 가장 확실한 청소 방법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스케일링에 대해 오해하는 게 있으신데요. 스케일링을 했더니 없던 틈이 벌어졌다고요? 그건 틈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틈을 치석과 부어있던 잇몸이 가짜로 메우고 있었던 거예요. 대청소를 통해 쓰레기를 치우고 나니 내 잇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것 뿐이죠. 심지어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 적용도 되니까요. 커피 몇 잔 값으로 가장 확실한 잇몸병 예방을 할 수 있는 셈이죠.
그러니 절대 미루지 마세요. 자, 오늘 잇몸병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잇몸에서 나는 피는 피곤해서가 아니라 내 몸의 SOS 신호라는 거를 알아채는 것. 둘째,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오늘 배운 틈새 칫솔질과 치실, 치간 칫솔 사용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 셋째,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땐 망설이지 말고 치과를 찾아 가장 확실한 예방법인 스케일링을 받는 것.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꼭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잇몸병으로 고민하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추천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